오래전 이혼하고 외로이 지내던 아빠 찰리의 집으로 이사온 이사벨라. 다행히 이 작은 시골 마을 포크스의 친구들은 그녀를 환대하네요. 하지만 그녀의 짝꿍 에드워드 컬린. 한 집에 모여 사는 이 도도한 컬린 패거리 중 한 명인 그가 그녀를 불편해합니다. 강의실을 옮기는 것에도 실패하자 아예 학교를 안 나와버리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와서는 이제 그녀에게 호감을 표현하네요. 얼마 전 재혼한 엄마 르네의 얘기도 세심하게 들어주는 이 남자, 갑작스런 사고의 위험에서 불가사의한 힘으로 그녀를 구하기까지. 뭐죠 이 새낀? 네가 잘못 본 거라며 넘어가 달라 하지만 이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벨라는 말하죠. 내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 가는 건 어떻겠냐고. 하지만 자신은 위험하다 말하던 그는 결국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제이콥. 아빠의 친구 블랙의 아들이자 벨라의 소꿉친구였던 그는 말하죠. 창백한 컬린 애들은 이 구역의 주인인 퀼루트족과 앙숙관계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벨라는 이상한 눈동자에 맑은 날씨만 되면 사라지는 컬린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또 정의의 사자처럼 등장해서는 대놓고 그녀를 좋아하는 티를 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자신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 너는 읽히지가 않고 있다고. 한편 이 마을의 경찰서장 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스테리한 습격이 결국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까지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이면서 벨라는 확신하게 됩니다. 차가운 손을 가졌던 에드워드는 바로 뱀파이어인 거라고. 그럼 이제 그도 드러내는군요. 햇빛 아래선 온몸이 빛이 나는 인간을 압도하는 매력과 힘을 가진 자신의 정체를 말입니다. 동물만 잡아먹으며 사는 자신의 그녀를 향한 피해 욕망이 참을 수가 없기에 지금껏 애매하게 굴었던 거였죠.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는 벨라의 말에 이제 둘은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1918년 죽어가던 자신을 뱀파이어로 만든 양아버지 칼라일의 집에까지 그녀를 초대하는군요. 물론 그 자리가 어색하긴 했지만 에드워드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그녀를 충만하게 합니다. 뱀파이어가 가진 원초적 본능 때문에 플라토닉 관계 정도로 만족해야 하지만 뭐 어떤가요? 그런데 문제는 찰리의 허락까지 얻어낸 이 비오는 날의 은밀한 가족놀이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들의 배후 제임스의 패거리가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발각된 인간 벨라는 이제 그의 사냥감이 되고 마는군요. 그럼 에드워드는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려 하는데요. 먼저 해야 하는 건 지금껏 돌아온 딸을 아꼈던 찰리를 위험으로부터 떼어내는 일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녀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아빠를 상처 입히고 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치명적인 감지력을 지녔다는 제임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벨라는 예지력을 가진 앨리스와 함께 도망치는데요. 곧 알게 됩니다. 아빠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그녀의 엄마 르네를 제임스가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네, 엄마를 살리려 한다면 이제 그녀는 혼자 이 학교의 발레 연습실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함정이었네요. 그가 하려던 건 자신은 괴물이 아닌 척하는 이 녀석을 꿰어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벨라가 물린 걸 목격한 에드워드는 그런 제임스를 끔살합니다. 하지만 뱀파이어로 변해가던 그녀에게서 독액을 뽑아내던 그는 그녀의 피를 갈구하던 자신을 통제하며 그녀를 살려내는 데 성공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깨어난 벨라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곳 포크스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의 댄스 파티에서 행복에 잠긴 둘을 내려다보던 죽은 제임스의 여친 빅토리아의 모습과 함께 영화 트와일라잇은 그 막을 내립니다. 이제 졸업을 앞둔 벨라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의 제안으로 함께하게 된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가 흘린 피는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군요. 자신 역시 뱀파이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말이죠. 하지만 컬린 가족의 이주 시기가 돌아오고 에드워드는 그들과 함께 떠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홀로 남은 벨라는 무너지고 마는데요. 결국 찾아내는군요.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나타나는 이 고통이 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벨라는 이 고철을 들고 제이콥을 찾아갑니다. 물론 제이콥은 그것을 고쳐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그녀를 치유해 나가는데요. 결국 일어난 사고 앞에서 제이콥은 말합니다. 다신 오토바이에 손도 대지 말라고 말이죠. 그럼 이제 벨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싶었는데요. 한 발짝 더 다가오려던 제이콥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물론 벨라가 거리를 유지하려 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다니요. 결국 직접 찾아가면 제이콥은 말하는군요. 지금껏 멀리했던 샘의 무리에 들어간 자신은 더 이상 너와 어울릴 수 없다고 말이죠. 아, 어떡하죠? 그럼 이 틈을 노려 등장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빅토리아의 동료 로렌트가 말이죠. 그런데 등장한 이 거대한 늑대들. 지금껏 벨라의 아빠 찰리가 쫓던 산짐승들이로군요. 그리고 다시 나타난 제이콥. 자신은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말은 벨라를 깨닫게 합니다. 샘의 무리가 바로 그 늑대들이었음을 말이죠. 네, 이 흔치 않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제이콥은 퀼루트족의 운명, 리더를 따라 뱀파이어로부터 구역을 지키는 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군요. 내가 너를 빅토리아로부터 지켜주겠다고요. 하지만 그 사실이 벨라의 상실감을 메꿔주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곁에 있어줄 누군가인 거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바다로 뛰어들던 환영을 목격한 앨리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퀼루트 늑대인간은 컬린 뱀파이어의 복귀를 견제하는데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벨라가 이미 자살해버렸다고 오해한 에드워드가 이탈리아의 볼투리가로 향했거든요. 뱀파이어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기에 규칙을 어긴 자를 처벌하는 이들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인 거죠. 하지만 벨라는 살아있습니다. 에드워드의 그 결심을 바꾸기엔 충분하죠. 그러나 접촉한 상대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이곳의 수장 아론은 발견하는군요. 자신의 힘마저 미치지 않는 이 인간 소녀는 장차 우리의 약점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뱀파이어가 될 운명이라는 앨리스의 말에 이들은 이 잔혹한 볼투리가의 요새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벨라의 영혼을 지키고 싶었던 에드워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벨라는 결국 뱀파이어가 되는 게 최선이라는 컬린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제이콥 역시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뱀파이어가 되기 전 결혼부터 하고 싶다는 에드워드의 프로포즈와 함께 트와일라이트 뉴문은 그 막을 내립니다. 빅토리아의 추격이 이어지지만 에드워드는 벨라가 그 사실을 모르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장하게 될 이 녀석의 참견 때문이었겠죠. 네, 여전히 제이콥은 벨라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 라일리의 침입까지 마주하게 되면 이제 에드워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뱀파이어 사냥꾼 퀼루트족에게 벨라의 보호를 요청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제이콥은 그런 벨라에게 자신의 사랑을 어필해보려 하지만 결국 벨라의 아빠 찰리까지 나서게 되는군요. 한편 포크스 출신의 라일리가 1년 전 뱀파이어가 된 장소는 시애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무리를 형성했는데요. 뉴본이라 불리우는 이 미성숙한 뱀파이어들은 아직 그 몸에 인간의 피가 남아있기에 통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볼투리가의 제이는 그저 지켜만 보는군요. 그리고 앨리스는 사이로 그들이 벨라를 노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비극적인 경험에 빗대어 벨라를 반대하던 로잘리도 이제 그녀를 받아들이고요. 수많은 유본들을 전사로 양성시켰던 남북전쟁 장교 출신 제스퍼를 중심으로 컬린과 퀼루트는 다가올 전투를 대비할 훈련을 시작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졸업식을 끝낸 벨라는 제이콥을 통해 그 채취를 숨기고 인적이 드문 산속에 숨겨놓으면 완벽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육체가 에드워드처럼 이 강한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드워드는 자신의 체온으로 벨라를 감싸 안는 제이콥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가 알게 합니다. 자신의 청혼을 벨라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결국 벨라는 상처 입은 제이콥을 그냥 보내지 못합니다. 그게 둘 다 사랑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일리의 부대의 공격이 시작되고요. 컬린과 퀼루트는 멋진 협공으로 그들을 제압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라일리를 이용해 드디어 에드워드를 마주한 빅토리아 역시 그 끝을 마주하고요. 그러면 이제 등장하는 제인의 무리. 쉽지 않은 싸움을 이겨낸 것에 감탄하며 칼라일이 살려놓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유본을 처형시키고 떠나는군요. 그리고 전투 중에 상처 입은 제이콥은 말합니다. 자신은 그저 나를 향한 너의 감정을 인정하게 하고 싶었던 거였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벨라는 선택하는군요. 그저 사랑이 아닌 나의 삶의 방향을, 에드워드와 함께할 뱀파이어로서의 나의 미래를 말입니다. 내일 있을 결혼식에 앞서 에드워드는 말하는군요. 자신 역시 인간의 피를 탐닉했던 괴물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이죠. 의연해 보이는 벨라 역시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래도 벨라의 가족, 친구, 그리고 컬린과 친한 다날리들까지 초대된 이 결혼식은 사고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잠시 포크스를 떠났던 제이콥까지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신혼여행. 메인 장소는 컬린가 소유의 아름다운 에즈미 섬인데요. 이곳에서 벨라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첫날 밤까지 완벽하게 치러내고요. 물론 2번 하긴 힘들어 보이지만 이곳에서 지내는 내추럴한 시간들은 그런 것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제이콥은 듣게 되는군요. 에즈미 섬에서 벨라가 결국 뱀파이어의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기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벨라는 낙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이콥의 설득 역시 먹힐 리가 없고요. 게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퀼루트족이 그 불경한 컬린가를 공격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제이콥은 결심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샘의 무리를 따르지 않고 이제 아버지 찰리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컬린가의 벨라를 지키기로 말이죠. 그리고 칼라일이 비축해놓은 피를 먹으며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견뎌내고 있던 벨라는 알게 되네요. 뱃속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음을 말이죠. 하지만 부족한 피를 보충하기 위해 칼라일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벨라의 산통이 시작되는군요. 결국 에드워드와 제이콥이 그녀와 함께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끄집어내는 데 성공하지만 벨라가 죽었습니다. 이제서야 에드워드는 그녀에게 자신의 독액을 주입시켜보지만 이미 심장은 멈추어 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늑대들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컬린가의 새로 태어난 아기 르네즈미를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제이콥의 편에선 세스와 리아까지 컬린가를 도와보지만 그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네요. 하지만 르네즈미를 마주한 제이콥에게 그녀가 각인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퀼루트들은 그녀를 죽일 수 없죠. 그들에겐 늑대가 각인된 상대는 해칠 수 없다는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벨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진 그녀가 눈을 뜨게 되면 트와일라이트 브레이킹던 1편은 그 막을 내립니다. 벨라는 이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를 갈구하는 저주와 함께 말이죠. 더불어 자신의 기억을 보여주는 능력을 가진 자신의 딸 르네즈미에게 자신이 각인되었다는 제이콥에게 내뿜는 분노까지. 네,
그녀는 진짜 뱀파이어가 되었네요. 그 말은 이제 에드워드는 더 이상 사랑을 나누기 위해 힘을 아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겠죠. 게다가 제이콥이 벨라의 아빠 찰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면 벨라는 더 이상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이 마을을 떠날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뱀파이어가 되어버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도 찰리는 이해해주고요. 그런데 빠르게 성장하던 르네즈미가 이리나에게 발견되는데요. 불멸의 아이, 통제되지 않는 뱀파이어 때문에 아픔을 겪었던 디날리가의 그녀는 호시탐탐 컬링가를 노리고 있던 볼투리가의 그 사실을 고발해버리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컬링가는 대비를 시작합니다. 칼라일의 편이 되어 르네즈미는 불멸의 아이가 아님을 증명해줄 세계 각지의 동료들을 모으는 일을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벨라도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군요. 그러지 않으면 볼투리들이 도착했을 때 컬링가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먹히고 말 테니까요. 하지만 무리에서 사라진 앨리스의 은밀한 메시지는 벨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저항의 끝에는 르네와 제이콥만이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결말에 대한 이 비밀은 뱀파이어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오직 그녀만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도착하는 볼투리가의 수장 아론은 목격하는군요. 자신의 힘에 맞서려는 이 무례한 집단들을 말이죠. 하지만 칼라일은 설득하려 합니다. 르네즈미는 불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 이리나가 잘못한 거네요. 디날리가는 분노하지만 말려들어선 안 됩니다. 저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등장하는 건 앨리스입니다. 그리고 르네즈미는 절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의 비전을 아로에게 보여주지만 깨닫는군요. 그에게 르네즈미는 그저 컬링가를 공격할 명분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 칼라일의 죽음을 도화선으로 시작되는 거대한 전투. 역시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르네즈미를 업은 제이콥은 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요. 하지만 사랑으로 뭉친 이들 역시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활약들을 보이며 견고할 거라 믿었던 아로의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군요.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앨리스는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브라질의 타쿠나족에게서 발견된 이 150세의 성체 역시 뱀파이어와 인간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이들은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님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능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된 벨라가 열어준 그녀의 기억들을 통해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왔는지를 직접 확인한 에드워드가 그녀와의 영원한 삶을 다시 한번 약속하게 되면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는 그 막을 내립니다.